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반 정도 되어 가는데요. 센터에 이제 모든 어르신들이 집으로 가셨고, 마지막 직원분도 퇴근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센터에 남아있는 시간인데, 오늘도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또 보면서, 이 이야기를 오늘은 좀 드려야겠다. 흔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 사건 이전과 이후에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일상생활은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고 어르신들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자, 그 사건이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신다면 참 좋겠죠. 제가 몸이 좀 편찮은 어르신들과 함께한 기간이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대학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재활치료를 시행하던 분들도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장교양 사업을 하면서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과 생활해온 지도 8년이 넘어갑니다. 많은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비록 현재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요양보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고 주간보호센터도 나가시면서 혹은 방문요양보호사나 가족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이 더 나빠져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지 않기를 많은 가족분들이 희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희망과 달리 한순간에 어르신들이 완전히 건강이 악화되어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건강 악화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고요. 또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모시는 상황에는 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보고 겪게 되는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심한 경우 결국 요양시설로 입소를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저는 오늘도 수년간 센터에 잘 나오시면서 생활하던 한 어르신의 짐을 싸서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며칠 전 집에서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센터에서는 자녀분들께 어르신이 센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최소한 집에서 회복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보호자분들, 그러니까 형제분들이 여럿 있지만 누구도 이 어르신을 집에서 모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신 듯 했습니다. 어르신이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센터에 계속 모셔가서 누워서 생활하게끔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계속 하셨습니다. 가정에 결국 누구 하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 센터에서 이틀 정도 저희가 더 모셨는데요. 하지만 확실히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갈비뼈가 4개나 골절이 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분들은 어르신을 센터에 보내지 않고 병원으로 모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짐을 챙겨서 모셔다 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이런 낙상으로 인해서 남은 여생이 한순간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지병이 있는 어르신이 그 병이 더 악화돼서 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그 증상이 악화돼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거나 주간보호시설에서 도저히 어르신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경우에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더 흔한 사고가 바로 낙상이라는 말입니다.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노년기에 낙상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굳이 그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보호자님들이 이 낙상에 대한 주의를 크게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의 경우 본인들의 현재 신체 상태에 대한 자각이 더디고 혼자서 스스로 뭐든 하시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어르신이 활동적이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낙상 위험이 큰 노인들의 경우는 요양보호사나 가족의 도움을 꼭 받아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낙상 사고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이 어르신의 남은 여생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낙상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주로 시설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가정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시설의 경우는 낙상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선별이 되어 있고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일이 아니다 보니까 간혹 경계심이 느슨해질 때가 있죠. 특히 낙상은 밤에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화장실을 혼자 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다양한 낙상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세가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가족끼리 얼굴 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만들면서 여생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보호자분들 혹은 가족분들이라면 무엇보다 어르신의 낙상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동하는 길목에 장애물을 정리하시고요. 화장실 이용의 규칙을 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급적 밤에는 화장실 가지 마시고 이동 변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지원 제도들도 존재합니다. 또 복지용구 서비스에는 안전손잡이 등도 아주 저렴하게 설치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이 낙상에 대해서 절대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의 기저질환이 아니라 낙상으로 인해서 요양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노인 환자분들이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어르신이 넘어지는 순간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